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왔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급히 일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빛은 유난히 차분했지만 마음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맞이한 예순의 아침. 그날은 통장도 사람도 함께 사라진 날로 오래 남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향한 곳은 휴대전화였습니다. 습관처럼 확인하던 메시지 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나누던 짧은 안부도 회의 전 알림도 더는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듯이.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며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는 늘 거기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들어오던 것이 멈추자 나가는 것만 또렷해졌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병원비와 약값, 예전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던 생활의 무게가 하나씩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김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랜 시간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던 그는 은퇴를 앞두고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보니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가벼워졌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부모의 병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돈보다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하던 동료들과의 연락은 서서히 줄었고 아침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관계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고. 또 다른 이야기는 지방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박 씨의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만 하며 살았던 그는 일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삶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순의 어느 아침 그는 빈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필요도 닫을 이유도 없어진 자리였습니다. 통장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음을 채워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고 친구들은 여전히 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조용히 퇴장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던 관계와 수입이 동시에 사라질 때 삶은 갑자기 개인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조직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가 부족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섭니다. 예순의 아침은 그래서 더 조용합니다. 출근길의 소음 대신 냉장고의 작은 소리만 들립니다. 그 정막 속에서 통장은 현실을 말하고 사람의 부재는 마음을 건드립니다. 돈은 줄어들고 대화는 끊기며 하루가 길어집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오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은 때로 너무 솔직해서 아픕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김 씨는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전의 매출표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통장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지만 사람은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순의 아침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만큼 관계를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준비되지 않으면 상실로 다가오지만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아직 은퇴 전이라면 통장만큼이나 사람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순의 아침을 맞이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라진 것들 뒤에는 새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속도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준비라는 단어를 돈으로만 해석해왔다. 얼마나 모아두었는지,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생활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 우선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통장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와 역할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제공하던 무대였다.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사람은 사회적 존재에서 개인으로 급격히 축소된다.
이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상실로 느껴진다. 아침이 길어지고 하루의 목적이 흐려질수록 통장의 숫자는 심리적인 불안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돈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우울과 고립은 자산 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준비가 무력해지는 이유는 삶의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와 인정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재무 설계 이전의 생활 설계이며 관계 설계다. 은퇴 이후에도 나를 부를 이름과 기다리는 장소가 있는지 묻지 않는 준비는 반쪽짜리에 그친다. 전문직이든 현장직이든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해온 사람일수록 이 공백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은퇴는 능력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능력을 쓰던 구조가 사라진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쓸모없다고 오해하게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통장은 관리의 대상이었지만 관계는 방치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사람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락하지 않았을 뿐이고 역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하루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나갈 곳이 있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는 일상은 생각보다 강력한 안전망이 된다. 그것이 무급의 활동이든 소소한 일거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다. 은퇴 이후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의 공백에서 시작된다. 오늘 할 일이 없을 때 내일은 더 막연해진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은 얼마면 충분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하루를 보낼 것인가다.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 늦었다고 자책하기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다시 채울 수 있는가다. 은퇴는 끝난 인생의 정산이 아니라 다른 속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누구라도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흔들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다. 오늘 이 칼럼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통장 점검만큼이나 사람 점검을 하길 바란다. 이미 은퇴했다면 사라진 것에 매달리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 천천히 다시 그려보길 권한다. 예순의 아침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름으로 하루를 설계하라는 조용한 요청일지도 모른다. 준비하지 못한 은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를 혼자 감당하려 했던 선택이 더 아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며 그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